항상성 조절에 중추가 되는 뇌가 되고요. 그 감뇌의 작용으로 몸의 체온이 조금 달라지면 그 체온을 다시 원래 상태 36.5도로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작이 돌아가게 되겠죠. 하나하나 배우게 될 거고요. 자, 일단 항상성 유지는 너무 높으면 낮춰주고 낮으면 높여주잖아. 이 현상을 이제 항상성 유지의 원리라고 해놓고 체크, 음성 피드백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음성이라는 게 너무 많으면 다시 빼주고 너무 낮으면 다시 올려주고 이게 반대로 서로 역으로 돌아가는 걸 음성 피드백이라고 불러줘요. 그래서 대부분의 호르몬은 다 음성 피드백이 맞습니다. 근데 양성 피드백이 아까 딱 하나 있었죠. 자궁수축 호르몬만 양성 피드백이었습니다. 여기 나와있죠. 양성 피드백만 하나 딱 소개가 되어 있어요. 자궁수축 호르몬만 양성 피드백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온도 조절기가 바로 그 역할을 해주는 거야. 우리 집에 온도가 너무 낮아. 그러면은 냉방기가 멈추고 실내 온도를 높여주게 되고요. 우리 온도가 너무 높으면은 냉방기가 돌아가서 또 온도를 낮춰주고. 자, 이렇게 냉방기를 이용해서 우리 집안의 온도를 맞춰주는 것이 온도 조절기이듯이 음성 피드백이 바로 이러한 원리와 같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설정해 놓은 온도로 똑같이 맞춰주는 저 온도 조절기 역할을 바로 감뇌가 해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떤 예를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호르몬의 양을 조절하고 있는 거야. 호르몬의 양. 티록신의 양을 조절할 겁니다. 자, 먼저 어디 보자. 너무 많다, 적다. 이렇게 할까요? 어딨어? 티록신의 분비가 억제된다. 너무 많다. 티록신 농도가 높아지면 이라고 봅시다. 전제 조건 이거야. 몸에 티록신 농도가 지금 현재 너무 높아. 다시 낮춰야 될 거 아니야? 티록신 농도를 다시 낮추려면은 티록신이 안 나오게 하면 되겠네?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나오지 않도록 하면 돼요. 그죠? 티록신이 나오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이게 안 나오도록 하면 되겠죠? 그럼 티록신이 안 나오게 하려면 갑상샘을 자극하면 되니 안 되니? 갑상샘을 자극하면 안 되지.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안 나와야 돼.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아까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왔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뇌하수 전엽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안 나와야 돼.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영어로 타이로이드 스티뮬레이팅 호르몬에서 TSH라고 부릅니다. 자극하다라는 뜻으로 스티뮬레이팅이라는 표현을 써요. TSH라고 나오면 이게 갑상샘 자극 호르몬인가 보다라고 딱 인식해 줘야 됩니다. 그럼 다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아마 문제가 나올 거예요. TSH가 나오면 네? 이러지 말고 TSH가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자, 이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온다고 했죠. 기억나? 전엽은 독립적인 곳이라서 거기서 스스로 뇌하수체 전엽에서 스스로 호르몬을 내보내려면 그 전엽도 잘 들어 누군가가 자극해야 돼. 그래서 전엽을 자극하는 게 누구냐면은 바로 시상하부에서 나오는 또 다른 호르몬 TRH입니다. TRH가 나와서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해. 그럼 뇌하수체 전엽에서 TSH가 나와. 그 TSH가 갑상샘을 자극해. 그럼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나오는 거야. 이 전반적인 과정이 쭉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TRH는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갑상샘 자극 호르몬 이거죠? 갑상샘 자극 호르몬 릴리즈 방출 호르몬이에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방출하게 하는 호르몬이라는 뜻으로 TRH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정리하면 티록신이 안 나오게 하려면 TSH가 안 나와야 되고 TSH가 안 나오게 하려면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하면 안 되죠. 즉 TRH가 안 나와야 돼. TRH가 안 나와야 얘가 자극이 안 되고 그래야 TSH가 안 나와서 갑상샘이 자극이 안 되고 안 되니까 티록신도 안 나오게 되는 거지. 이러한 기작이 돌아가는 겁니다. 반대로 티록신이 너무 적어 어떻게 해야 돼? 티록신이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감뇌가 티록신 너무 적네? 어떻게 해야 돼? TRH 내보내! TRH 나오면 TSH가 또 나오겠죠? 나오면 갑상샘 자극하겠죠? 티록신이 나오겠네.
그래서 TRH, TSH, 티록신을 호르몬 순서대로 연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상하부, 뇌하수, 전역, 갑상샘, 요 기관, 이 호르몬을 방출하는 기관의 이름으로도 함께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몸 안에 티록신의 농도를 일정하게 맞춰주는 항상성 기작이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음성 피드백이죠. 음성 피드백. 너무 많으면 억제하고, 너무 적으면 방출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기량작용이란 말 했었죠. 아까 여기 이 녀석. 파라토르몬과 칼시토닌이 서로 기량적으로 작용해 라고 했던 게, 기량이라는 표현이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할 때 기량작용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쌤이 여기 엄청난 이두박근과 삼두박근이 있잖아. 이두박근이 수축하면 삼두박근이 늘어나고요. 삼두박근이 수축하면 이두박근이 늘어나죠. 이런 식으로 서로 반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걸 기량이라고 표현해. 이 근육과 이 근육은 기량근이라는 말을 씁니다. 기량근처럼 기량작용을 하는 두 기관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기량작용입니다. 기량작용. 인슐린하고 글루카곤이 서로 기량작용하죠. 혈당을 올리고 내리고, 그죠? 교감과 부교감도 서로 흥분시키고 안정시키고, 그죠? 기량작용을 하죠. 그 다음에 칼시토닌과 파라토르몬도 서로 기량작용으로 혈장 내 칼슘 농도를 높이고 낮추고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진짜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 하고 해야 되나? 미리 할게요. 혈액 속에 혈당량이 많이 있어. 그래서 글루카곤이란 녀석은 이걸 잡아다가, 인슐린은 이걸 잡아다가 간에다가 저장합니다. 인슐린은 이 혈당을 잡아다가 간에다가 저장을 하니까 혈당량이 떨어지는 거야. 반면에 글루카곤은 이걸 잡아다가 여기다가 다시 집어넣는 거거든. 서로 간이라고 하는 하나의 녀석을 이용해서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잖아. 얘네가 혈당을 조절하는데 이용하는 기관이 요 녀석, 이 녀석 하나의 기관을 가지고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면 기량작용이 맞아. 그런데 인슐린은 혈당을 낮춰주죠. 혈당을 높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간에서 빼내는 게 아니라 혈당을 높이기 위해서 세포한테서 혈당을 뺏어오거나 또 다른 방법으로 혈당을 막 뺏어와. 이렇게 간에서 뺏어오는 게 아니라 이 녀석을 C라고 하죠. 요 C라는 호르몬과 혈당을 올려주는 요 C라는 호르몬과 혈당을 낮춰주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서로 기량작용이냐? 라고 물어봐요. 이거는 기량작용이 아닌 거야. 같은 녀석을 이용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해야 기량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완전 새로운 다른 걸 통해서 목적만 달성을 해. 그런다고 이걸 기량작용에 껴주지는 않는다는 것도 디테일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량이라는 표현에서는 이 정도만 좀 조심해주면 어려움 없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해보자. 혈당량 조절. 방금 했던 거 혈당량 조절인데, 자, 혈당이 너무 높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 봅시다. 이거 하나 하고 가야겠다. 전장에 이상한 사진 하나 있죠. 이 사람. 갑상샘 비대증, 갑상샘종. 갑상샘이 이게 부풀어 있는 병이거든요. 갑상샘이 부풀어 있는 병은 왜 걸릴까요? 주로 티록신을 만들지 못해서 그래요. 봐봐. 이게 뭐냐면 여기 이제 갑상샘이 이렇게 들어있을 거 아니야? 갑상샘이 들어있을 텐데 이 갑상샘이 티록신을 만들 거 아니야? 자, 문제는 이 여자가 티록신을 만들지 못해. 이유는 뭘까? 병이 걸려서? 아니야. 음식물에 아이오딘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는 천일제염이라고 하는 바다에서 얻은 소금을 먹잖아. 이거 아이오딘이 풍부합니다. 아이오딘이 있어야 티록신을 만들 수 있어. 근데 이 여자는 아프리카 여자거든. 아프리카의 내륙 지방에 사는 여자들은 또는 아프리카인들은 천일제염을 먹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오딘 섭취가 불가능합니다. 이들도 소금을 먹긴 하거든요. 어떤 소금 먹냐면 바위에서 캐낸 소금.
암염이라고 하는 걸 캔에서 먹어요. 암염 속에는 아이오딘이 없거든. 짜긴 하지만 아이오딘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티록신의 재료가 되는 아이오딘을 섭취를 못하니까 티록신을 못 만들어. 이 여자 추워. 추워. 어떻게 해요? 간내가. 추워? 티록신 만들어야지. 그래서 티록신을 만드는 갑상샘을 막 자극해. 갑상샘 자극을 막 당하지만 티록신 만들 수 있어 없어? 못 만드니까 계속 자극만 당하니까 부푸는 거야. 이걸 이제 갑상샘 비대증, 갑상샘종 등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 저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에는 이제 아이오딘 결핍으로 갑상샘을 계속 자극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그런 원인이다 라고 좀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이제 혈당량 조절 과정을 볼게요. 먼저 정상 혈당량으로 돌아오는 게 목적이고요. 처음 고혈당일 때, 고혈당이니까 이거가 되겠네요. 첫 번째 1번입니다. 식사 후. 식사를 했어. 밥을 먹었다. 밥을 먹으면 밥을 막 먹었으니까 소화를 막 시켜가지고 포도당들을 많이 만들 거 아니야. 포도당들을 흡수하니까 내 몸 안에 혈당 수치가 일시적으로 쭉 올라갑니다. 이게 몸 안에 혈당이 고혈당일 때라는 조건인 거야. 다시 혈당을 낮춰야 되니까 누가 넣어야 돼? 그 혈당을 잡아다가 간에다가 쏙쏙쏙쏙 저장해야 되니까 인슐린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인슐린. 그러니까 인슐린은 베타세포에서 나온다 그랬죠.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나와서 포도당을 저장합니다. 자, 혈관에 있는 포도당을 꺼내다가 간에다가 땅땅땅땅땅 저장을 하는데 간에다 저장된 형태, 간에 포도당이 저장된 형태를 뭐라고 불러준다? 기억해야 돼. 글리코젠이라고 합니다. 글리코젠. 그래서 포도당을 여러 개만 합치면 글리코젠이라는 형태로 저장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피 속의 혈당량은 줄어들게 되겠죠? 혈당량이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인슐린은 혈당을 어떻게든 빨리 없애야 되기 때문에 세포들을 불러다 놓고 야 너네 빨리 세포업 좀 해. 빨리 가져가. 혈당을 소모하게 만들어. 이게 여기다. 체세포로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시키는 것도 인슐린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포도당을 어떻게든 빨리빨리 소모하려고 노력해주는 게 인슐린의 기능입니다. 그러면 혈당량이 감소가 되어서 정상 혈당량으로 돌아오게 되죠. 요즘 구미호가 요즘 하나? 구미호 1938 요즘 하는 건가요? 보는 사람은 없네요. 아무튼 옛날에 여우가 사람 간을 빼먹는다고 하잖아요. 왜 간 빼먹는지 알아요? 글리코젠 때문에. 여우는 글리코젠을 좋아해요. 간만 빼먹어도 간에 영양가가 엄청 풍부한 거지. 사람을 다 잡아먹지 않아도 간만 빼먹어도 충분한 영양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젊어지기도 하고 그렇대요. 그렇다고 예측해보는 거야. 글리코젠이 기억나야 됩니다. 글리코젠. 영양분의 어떤 일정한 형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경우입니다. 운동을 막 해요. 운동을 막 해. 피 속에 있는 혈당을 막 쓸 거 아니야. 엄청나게 에너지를 막 쓸 테니까. 혈당 수치가 막 떨어져. 혈당이 떨어지면 기운이 사라지거든요. 다시 혈당을 올려줘야 돼. 그래야 계속 운동을 할 수 있거든요. 다시 혈당을 올려주려면 아까 저장했던 거 뜯어내오면 됩니다. 아까 간에 저장했던 거 다시 뜯어내오는 호르몬이 나와야 돼. 잘 들어. 글리코젠을 뜯는다라는 뜻으로 이름이 글루카곤인 거야. 글루카곤. 이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글리코젠을 뜯어온다라는 표현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비슷해서 짜증나잖아. 하지만 어원은 그런 어원으로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둘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자의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이 나오게 해서 이 글리코젠을 뜯어가지고 다시 포도당을 만들어서 혈장에다가 넣어주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혈당을 빨리 올리기 위해서 에피네프린 뭐였죠? 아드레날린이 나와서 또 혈당을 높여주죠. 이 아드레날린도 같은 기작이야. 아드레날린도 이 글리코젠을 뜯어내요. 뜯어내서 포도당으로 돌려보내는 같은 기능을 수행합니다. 당연히 부신 속질에서 나오는 게 아드레날린이었죠. 그리고 여기 교감하고 연결되어 있죠. 우리 흥분시키는 거니까 교감신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부교감은 안 나와있네요. 이것도 교감이야. 이것도 교감, 이것도 교감이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할 때 나오는 호르몬은 운동할 때 작용하는 신경은 교감신경이 작용을 해서 막 흥분시키는 거고, 이렇게 식사하거나 안정을 할 때 나오는 건 부교감이 부교감. 빠져있는데, 부교감이 작용해서 이자의 베타세포 자극이 되어서 이런 기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과 호르몬의 콜라보레이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신경을 써놓고 안 써놔서 선생님이 추가해 준 거예요. 베타세포는 부교감이 작용해야 됩니다. 시계는 안 나와있어. 여기 나와있네. 이렇게 써놔, 이렇게. 여기 나와있어. 자, 실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런 그래프가 출제가 됩니다. 어디 보자. 자, 농도인데 다음 오른쪽 그래프는 나는 운동을 하는 동안 시간에 따른 어떤 호르몬의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 호르몬의 이름을 맞춰라는 것도 문제 나옵니다. 이 호르몬 뭘까요? 아마 운동을 했더니 나오는 호르몬. 방금 봤죠? 운동할 때 나오는 호르몬. 혈당을 다시 높여야 되니까 글루카곤이 나오겠죠. 이 녀석이 글루카곤 그래프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식사. 뭐가 써있는지 잘 봐야 돼. 식사를 하고 나서 급증하고 있는 녀석은 누구냐? 포도당량, 혈당량이 올라가고 있는 거고, 혈당량이 올라감에 따라서 함께 증가하는 건 누구냐? 이건 호르몬이래. 인슐린이겠죠. 인슐린 같이 올라가. 대신에 식사하고 떨어지는 건 뭐냐? 호르몬 중에 글루카곤 나올 필요 없으니까 글루카곤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대신에 글루카곤은 운동할 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호르몬, 그래프의 패턴을 가지고 얘가 누군지 찾아내는 게 우리가 문제 풀 때 처음으로 해야 될 일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거는? 자, 그다음 당뇨병의 원인 잠깐 볼게요. 당뇨병이 제1형이 있고 2형이 있습니다. 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이 있는데 이거 시험 문제로 어렵게 나오면 되게 어렵게 나오는데 일단 당뇨병이 왜 걸리는지부터 얘기해 줄게요. 당뇨병은 피 속에 당분의 양을 제대로 조절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야. 당분을 조절하는 게 아까 글루카곤과 인슐린이었잖아. 특히 인슐린이 제대로 안 만들어서 인슐린을 만들지 못해 내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못 만들어. 그럼 당뇨병 걸리는 거야. 혈당 수치를 못 낮춰주니까. 그래서 인공적으로 인슐린을 막 주사 맞고 그러는 겁니다. 주사 맞으면 금방 또 인슐린이 돌아가지고 정상 혈당량으로 돌아오고 막 그래요. 이걸 제1형이라는 1형. 제일 흔한 형태. 흔한 형태의 당뇨병 제1형입니다. 근데 더 문제가 심한 건 1형은 그냥 다 인슐린이 좀 저렴하거든요. 저렴한 인슐린 약국에 사다가 처방받아서 이게 주사 맞으면 돼요. 혈당 돌아갑니다. 근데 2형은 더 문제야. 2형은 뭐냐면 인슐린 잘 나와. 정상적으로 나와. 근데 혈당이 안 떨어져. 왜 그럴까요? 인슐린이야 내가. 혈당이 너무 높아!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을 잡아다가 어디로 가요? 간! 야, 문 열어! 포도당 갖고 왔어! 이거 빨리 집어넣어야 돼! 간이 뭐라는 줄 알아? 너 누구야? 간이 인슐린을 인식을 못해. 네가 인슐린이라는 증거를 대봐. 나 인슐린이야! 모르겠는데. 간이 얘를 인식을 못해서 글리코젠을 만들지 못해. 간에 저장을 못해. 이게 2형입니다. 2형은 그래서 고치기도 힘들어. 간을 이식하거나 간을 바꾸거나 그래야 돼요. 더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런 1형일 때 2형일 때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 볼게요. 건강한 사람은 저기 어떤 조건이냐? 자, 전제 조건은 같은 양의 주스를 마셨다고 돼 있어. 주스를 마신 후 90분이 경과하였을 때입니다. 90분 여기야. 주스를 마시고 90분 지났을 때, 자, 마시자마자 30분이야. 지났을 때 막 혈당량 올라가죠.
하지만 인슐린 나와가지고 뚝 떨어지게 만들겠네요. 정상으로 만드는 게 이게 정상인 사람이야. 근데 1형은 인슐린이 안 나오니까 쭉 증가하고 유지되고 있는 거야. 그지? 당연히 2형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 편이 맞겠죠? 끝에가 살짝 떨어지는 건 다른 이유로 떨어지는 것 같고요. 어쨌든 얘랑 비슷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자, 인슐린의 농도 봐봐. 인슐린. 얘는 1형은 인슐린 자체가 안 만들어지는 거잖아. 2형은 인슐린이 나온다니까? 정상적으로. 똑같아. 정상적으로 나와요. 그냥 똑같아. 정상인 사람의 인슐린 패턴과 제 2형 당뇨병 환자의 인슐린 패턴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당수가 안 떨어지는 건 조금 아까 말했던 간이 얘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주고서 얘가 누군지 안 줘. 이 녀석은 당뇨병 환자이다. 주스를 마시고 정상인 사람과 비교해서 혈당 수치가 안 떨어지는 자료를 줘요. 근데 인슐린은 그대로 정상인과 비슷해요. 도대체 뭐냐 이거야. 우리 2형 당뇨병 환자를 떠올려야 됩니다. 아, 2형 당뇨병 환자네. 1형은 그냥 보이잖아. 인슐린 자체가 안 나오니까, 그지? 자체가 안 나오니까 1형인 거 알겠는데 2형은 인슐린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당뇨병인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1형과 2형을 잘 봐야 됩니다. 자, 1형 당뇨병은 왜 걸리는 거냐? 원인을 살펴보게 되면은 1형 당뇨병은 인슐린을 못 만든다는 건 이자의 이상이 생긴 거죠. 이자의 무슨 세포? 알파, 베타? 베타입니다. 이자의 베타 세포가 파괴가 된 거야. 베타 세포 파괴돼서 인슐린 자체를 만들지 못하게 되는 거지. 그다음에 2형 당뇨병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슐린의 표적 세포인 체세포와 간 세포가 인슐린 세포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너희 누군지 인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걸리게 됩니다. 비만일수록 걸릴 확률이 높아진대요. 살펴야 되겠네. 2형은 치료가 더 힘든 게 문제죠. 아까 말씀하지만 당뇨병 환자는 어떤 거죠? 합병증, 세균으로 인한 합병증 때문에 더 많이 고생을 해요. 자, 넘기면 또 문제가 나오네요. 선생님 아까 문제 프린트 줬죠? 자, 빠르게 문제 풀고 갑시다. 후루룩 5분 안에 풉시다. 체온 조절, 3차 조절 마지막 정리해 줄게요.